따라 너는 사실 한국인이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유미입니다. 27살,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 이름은 사쿠라 유미가 아닌 박유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학창시절부터 한국계라는 사실을 숨겨왔으니까요. 도쿄의 번화가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에 섞여 출근하는 일상이었죠. 일본어는 모국어처럼 유창했고 외모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누구도 저를 외국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미씨 성이 박이라고요? 어떻게 쓰는 한자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가족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일본 사회에서 개인적인 질문은 실례니까요. 할머니는 종종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을 따라하곤 했죠. 할머니 사랑해요. 그런 말을 하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간단한 말에 울컥하시는지. 부모님은 집에서도 일본어를 쓰셨어요. 어머니만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시며 한국어를 중얼거리셨죠. 아버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왜 한국에 안 가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때가 되면 갈 거다. 그때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평범한 주말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유미야,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가자. 아버지의 말에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지? 27년간 살아온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말도 안 됐죠. 무슨 농담이세요? 일본에서 태어났고 직장도 있고 친구도 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미야, 내가 누구인지 찾을 기회란다. 우리 가족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기회.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 집인데 왜 떠나야 하지? 한국은 어떤 곳일까?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인데.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27년의 기억이 담긴 집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외할머니의 사진,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 학창시절 앨범. 모든 것이 일본과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한국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셨던 한글 편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도자기. 인천행 비행기표를 받았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뭔가를 숨기고 살았어요. 한국에서는 어떨까? 그곳에서는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처음 본 한국의 풍경은 상상과 달랐어요.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후진국을 기대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현대적인 공항과 깔끔한 도시였죠. 첫인상부터 제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요?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많이 변했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본 한국은 이렇지 않았어.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니까요. 입국 심사대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써야 했어요.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미입니다. 심사관은 제 서툰 한국어에 놀라는 기색 없이 빠르게 업무를 처리했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속도였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죠. 사람들의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에스컬레이터까지. 일본의 정돈된 느긋함과는 달랐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 낯설었어요. 한국어로 가득한 간판들, 빽빽한 아파트 단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모든 게 새로웠죠. 유미야, 저기 봐. 저건 한강이야.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어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강이라고 했죠. 처음 보는 풍경인데도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우리가 해외에서 온 걸 눈치채고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서울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죠. 어디서 오셨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만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숙소로 정한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밤하늘 아래 반짝였죠.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풍경이었어요.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저녁 근처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 일본에서도 한식당은 가봤지만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더 맵고 더 풍부했죠. 맛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더 드세요 하고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어요. 그 친절함이 낯설었죠. 일본에선 절대 이런 식으로 음식을 더 내주지 않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죠. 일본의 조용한 밤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다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빠르고 더 활기찼죠. 이 나라가 정말 제 뿌리인 걸까요? 제 안에도 이런 열정과 에너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일본의 정돈된 조용함과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느껴졌죠. 부모님은 이곳에서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을 찾아가셨고, 저는 혼자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다닐 수 있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지도 앱도 있고 기본적인 한국어는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자신은 없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초등학생 수준이었고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해 보였죠. 하지만 이 낯선 도시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첫 목적지는 광장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이 궁금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빠른 말투, 높낮이가 있는 억양,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감이 있었죠. 시장에 도착하자 색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가게들이 빼곡했고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손님을 불렀어요. 어서 오세요. 싱싱한 생선이에요. 오늘 들어온 과일 맛보고 가세요. 일본의 정적인 시장과는 달리 여기는 생동감이 넘쳤죠. 한 파전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란 파전이 지글지글 익고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웃으셨습니다. 학생이야. 어디서 왔어? 제 서툰 한국어를 들으시곤 일본에서 왔구나. 한국인이면서 놀라워하셨죠. 파전 한 접시를 내밀며 먹어봐. 우리 음식이야 하셨어요. 그 따뜻함이 낯설었습니다. 오후에는 찜질방을 경험했어요. 일본의 온천과는 또 다른 문화였죠. 넓은 방에 사람들이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이라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처음이지? 저기 옷 갈아입고 들어가면 돼. 한국어가 서툴다고 하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이면서 왜 한국어를 못해? 그 질문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1교포 3세라는 것, 이제 막 한국에 왔다는 것. 고향에 돌아온 거네. 환영해.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고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을 울릴 줄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강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옆에 앉은 젊은 커플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세요?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사진을 찍어준 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자 둘 다 흥미로워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아요? 잠시 생각했죠.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친절하게 말을 걸고 도와주고.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동안 낯선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네요. 일본에서의 일상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낯설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와 계셨습니다. 어땠어, 유미야?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죠. 그게 한국이야. 정이 많은 나라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셨어요.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 셈이죠. 짐을 풀며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유미야, 우리 고향에 가보자. 할아버지의 고향에.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이요? 제가 알기론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나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죠. 아니다. 할아버지는 전라남도 출신이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신 거야. 다음 날 우리는 KTX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낯설면서도 왠지 그리웠어요. 푸른 산과 들판 작은 마을들. 어딘가 제 DNA에 새겨진 풍경 같았죠.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택시를 타고 더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메모장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셨죠. 택시 기사님이 놀라셨습니다. 이 동네는 오랜만이네요. 옛날에는 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만 몇 분 계세요. 시골 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마을은 정말 작았어요. 몇 채의 집만 남아있는 한적한 곳이었죠. 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곳이구나.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혹시 박씨네 집을 아시나요? 제 할아버지가 여기 사셨다고 하는데.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상철 씨 말하는 거요? 일본 간다고 떠난 그 사람.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네, 제 할아버지 이름이 박상철입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작은 집으로 안내하셨죠. 그곳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상철은 이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글도 잘 쓰고 머리도 좋았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공부하러 일본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소식이 끊겼지.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해주지 않으셨죠. 할머니는 마을 뒤편으로 우리를 안내했어요.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이건 박씨네 선산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떠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거죠. 그 비석 앞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곳이 제 뿌리였던 거예요. 제가 존재하게 된 시작점이었죠. 저녁이 되어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 꿈, 그리고 일본으로 떠나던 날의 모습까지. 낯선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제 역사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어요. 네가 박상철의 증손녀구나. 너희가 돌아온 걸 보니 기쁘다. 한국 사람들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는 법이지. 그날 밤 마을의 작은 숙소에서 생각했어요.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내 피 속에는 이 마을의 흙과 바람이 흐르고 있구나.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유미야, 우리는 고향에 돌아온 거야. 비록 100년이 걸렸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이것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뿌리와 연결된 땅이란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동네 주민들과 금세 친해지셨고 아버지는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셨죠. 저는 아직 방향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할지. 어느 날 어머니가 신문을 들고 오셨어요. 유미야, 여기 네가 지원할 만한 회사가 있어. 한일 교류 관련 업무라서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광고를 읽어보니 한일 무역회사에서 이중언어 구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망설였어요. 저 아직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데. 어머니가 등을 토닥이셨죠. 내 일본어 실력은 완벽하잖아. 그건 큰 장점이야. 한국어는 일하면서 늘릴 수 있어. 결국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력을 자세히 적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상식과 달리 한국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여야 했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면접 날 긴장으로 잠을 설쳤어요. 일본식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일본의 조용한 사무실과는 달랐죠. 면접실에 들어서니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유미입니다. 첫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국적인 이유가 뭔가요?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제1교포 3세입니다. 조부모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가셨고 저희 가족은 일본에서 살았지만 항상 한국인이었어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후 질문들은 주로 업무 경험과 일본 시장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예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팀워크를 중요시합니다. 일본식 문화와 한국식 문화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난감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두 문화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정돈된 시스템이 강점이고 한국은 빠른 결정과 추진력이 강점이죠.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양쪽의 좋은 점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순간 이건 틀린 답변이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의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죠.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의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죠. 첫 출근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팀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박유미 씨 환영합니다. 팀원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일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개방형 공간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 전화벨 소리,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섞여 있었죠. 일본의 조용한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일할 박유미 씨입니다. 일본에서 온 제1교포인데 일본어와 일본 시장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동료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유미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따뜻한 환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첫 회의에서 바로 그 차이를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의견을 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직접적인 반박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때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유미 씨, 일본 시장에서 이 상품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다른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조심스레 의견을 냈어요. 일본 소비자들은 품질을 중시하니 이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와 달리 팀장님은 제 의견에 긍정적이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유미 씨의 관점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일본과 또 다른 문화 충격이었죠. 상사가 술을 따라주고 직원들끼리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팀워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죠. 일본 거래처와 연락할 때 제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정체성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팀장님이 물으셨어요. 유미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열정이 좋습니다. 팀장님이 웃으셨죠. 유미 씨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열정이 당신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요. 이제야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일하게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업무에 익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어요. 특히 국제팀에서 함께 일하는 김민수 씨와 많은 시간을 보냈죠. 민수 씨는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외국 문화에 개방적이었고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미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민수 씨의 제안으로 종종 함께 점심을 먹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관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민수 씨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산다는 게 어땠어요? 민수 씨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민수 씨에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항상 뭔가를 숨기고 살았죠. 박이라는 성을 말할 때마다 설명해야 했고 가끔은 그냥 일본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편해지려고요. 민수 씨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네, 여기선 제가 그냥 박유미일 수 있어서 좋아요. 주말이 되면 민수 씨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고궁, 박물관, 전통마을,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배려였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민수 씨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어느 토요일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서울이 정말 아름답네요. 감탄했어요. 민수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미 씨가 한국에 와서 다행이에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죠. 일본 남자들과 데이트할 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솔직하게 말했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라면 너무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당황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우리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 후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일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유미야, 오늘 예뻐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의 솔직함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 씨의 가족과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잠을 설쳤어요. 일본에서는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단계니까요. 민수 씨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셨어요. 유미 양 드디어 만나게 됐구나. 민수가 항상 이야기하더라.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식사 중에 민수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유미 양은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함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자유예요. 민수 씨의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처음으로 느꼈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미야, 나 정말 널 좋아해.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같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 씨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었어요. 제가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동반자였죠. 그와 함께라면 한국에서의 새 삶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수 씨.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한국의 밤하늘 아래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연이었지만 이것도 어쩌면 운명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생활이 6개월을 넘어가던 무렵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친구 사토코였어요. 유미 잘 지내? 도쿄는 네가 없어서 심심해. 언제 돌아올 거야?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최근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하고 있었고 회사에서의 업무도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죠.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아.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다음날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던 회사에서 메일이 왔어요. 박유미님, 저희 회사에서 신설되는 한국 부서의 팀장직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경험과 이중언어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충격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더 좋은 직책,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상담드렸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유미야, 내가 너만 할 때 비슷한 선택을 해야 했어. 일본에 남을지 한국으로 올지. 당시에는 일본에 남는 게 더 편해 보였지.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단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오신 거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늦었지만 내 뿌리를 찾고 싶었어. 내 선택은 네가 해야 하지만 돈이나 직책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의 27년 vs 한국에서의 6개월. 숫자만 보면 쉬운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 6개월 동안 느낀 감정들은 그 어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회사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유미야, 정말 가고 싶은 거야?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란스러워요. 솔직하게 말했죠. 민수 씨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네가 한국에 남았으면 해. 하지만 내 행복이 우선이야.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일본에는 편안함과 익숙함이 있었고 한국에는 새로움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주말 혼자 전라남도의 할아버지 고향을 다시 찾았어요.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죠. 마을에 도착하자 지난번 만났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가씨 또 왔구나. 이번엔 혼자? 네, 조금 생각할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산책이라도 할래? 마을 뒤편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내 할아버지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대. 일본에서 죽기 전에도 고향 냄새가 그립다고 했다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저도 언젠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 일본 회사에 정중하게 거절 메일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만 현재 한국에서의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보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맞는 선택을 한 것 같았죠. 민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저 결정했어요. 한국에 남기로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환한 미소가 느껴졌어요. 정말? 정말 기쁘다, 유미야. 우리 내일 만나서 축하하자. 일본 친구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 너희들이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찾은 것들이 너무 소중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 이 도시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새로운 집, 제 진짜 고향이었죠.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로웠어요. 회사에서는 승진해서 이제 일본 시장 담당 과장이 됐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이제는 회의에서도 자신 있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하셨어요.
어머니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요리 모임에 참여하시며 활기를 되찾으셨고, 아버지는 한국 역사 동아리에 가입해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계셨죠. 두 분 모두 일본에서보다 행복해 보이셨어요. 민수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그가 청혼했어요. 한강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죠. 유미야, 나와 결혼해줄래? 네가 한국에 적응하는 동안 내가 항상 옆에서 도와줄게. 눈물이 났어요. 네, 민수 씨. 정말 행복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차이도 경험했죠. 한국의 결혼 문화는 일본과 달랐어요. 양가 부모님의 만남, 예당과 예물, 대형 웨딩홀에서의 결혼식까지. 모든 게 새로웠지만 이제는 그런 차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임이 있는 날이죠. 제1동포 한국 적응 지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저처럼 한국으로 돌아온 제1교포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유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경험과 많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정체성의 혼란,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하지만 그들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한 청년이 물었어요. 유미 씨는 어떻게 적응했나요?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이 우리의 뿌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큰 도움이 됐어요. 모임이 끝난 후 민수 씨가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첫 모임.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니 정말 위로가 됐어요. 행복하게 대답했죠.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 주 내 생일에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어. 어디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비밀이야. 하지만 네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생일 당일 민수 씨는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알고 보니 전라남도 할아버지의 고향이었죠. 그곳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민수 씨가 작은 행사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박유미 씨의 귀향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할아버지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속에서 제 할아버지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봐. 안에는 오래된 한복 조각으로 만든 작은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유미야, 이건 내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떠날 때 가져갔던 한복의 일부래. 마을 어르신들이 보관하고 계셨어. 이제 내게 돌아갔으면 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아버지의 유품, 그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작은 조각이었죠. 이제 그 여정이 제게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작은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같은 하늘을 할아버지도 보셨겠죠. 그리고 일본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지금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일본에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당당하게 제 뿌리를 찾아가고 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민수 씨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 씨가 미소 지었죠. 유미야, 내가 한국으로 온 건 운명이었어. 우리의 만남도. 집에 도착해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어머니께서 감동하셨죠. 유미야, 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온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인이에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사람.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앞으로의 삶이 기대돼요. 민수 씨와 함께 가정을 이룰 것이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할아버지의 여정, 부모님의 결정, 그리고 제가 진짜 고향을 찾아온 이야기를. 우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제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곳이 제 집이에요. 이곳이 제 뿌리입니다.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와 내 주변이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라면 조금은 신기하지 않을까요? 또 나의 첫사랑과의 만남은 어땠는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이 기회를 통해 주변에 안부 인사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롭고 재미난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사 소리꾼이었습니다.